호나라 회왕 명령으로 자 항우랑 유방이 그 관중에 먼저 들어가면 왕이 된다는 약속을 이제 했잖아요. 자 그래서 둘 다 열심히 그 관중 쪽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회왕이 항우한테 조금 꽁심, 그러니까 앙심이 있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항우한테는 상장군 자리도 안 주고 송이라는 사람 밑에서 일을 하게끔 하고 조나라를 가서 장안을 무찌른 다음에 관중으로 들어가는 루트를 정해줬고 유방은 그런 거 없이 바로 이제 그 서쪽을 향해서 관중을 향해서 나아갔죠. 자, 항우가 어, 진격을 안 하고 맨날 술판 버리고서 놀고 있었던 상장군 송이를 어떻게 했어요? 예, 죽여버렸죠. 그리고 자기가 그 상장군이 된 다음에 자, 조나라 가가지고 이제 예, 장안의 군대를 무찔렀다기보다는 장안이 사실은 이제 그 진나라 조고로부터 지원을 못 받았잖아요. 기억나요? 그 황관 조고가 장안이 잘 싸우는 걸 시기 질투해가지고 지원을 잘 안 해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래저래 그 궁지에 몰린 장안이 그 항우한테 항복을 하죠. 진나라 군대 20만을 데리고. 자, 그래서 항우는 이제 그 조나라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관중으로 뒤늦게 가게 되죠. 자, 가던 길에 신안이라는 지역에서 진나라 군대에 반란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진나라 군인들을 다 어떻게 했죠? 신안이라는 곳에서 다 묻어버렸죠. 그죠? 생매장을 시켰죠. 자, 그렇게 해서 항우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묻어 죽이면서 이제 공포의 대상, 그리고 약간 여러 그 진나라 백성들에게는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자, 유방은 반면에 그 여기 관중까지 가는 곳에 성이 되게 많았는데 처음에는 좀 어렵게 이 성들을 넘다가 자 어느 순간부터는 그 유방이 차지한 성에서 그 백성들한테 이제 잘 대해주고 그리고 항복한 사람들한테 지위라든지 재산 같은 것들을 다 보전해 주니까 자 여기 있는 여러 성주들이 이제 유방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성문을 훌쩍 열어줬겠죠. 자 그래서 비교적 먼저 수월하게 관중에 입성한 사람은 유방의 항우예요. 유방이죠, 그죠? 그죠. 너 옛날 동화 보면은 그 두꺼운 외투 입고 있는 남자를 외투 벗게 하는 시합을 저 태양이랑 바람이 하잖아요. 누가 이겨요? 태양이 이기죠? 바람이 막 세게 이제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 코트를 열어 제끼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그 사람은 코트를 어떻게 써요, 더 이렇게 여몄죠? 네. 아니면 그 네. 그냥 태풍이 바람이 이 전력으로 불어버리면은 그냥 사람이 나가는데. 그러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햇볕 정책, 예. 이런 것 때문에 유방이 더 많은 지지와 인기를 얻고 관중에 먼저 들어가요. 자, 관중에 들어가서 진나라 수도였던 함양으로 갔더니 당시 진나라 세 번째 왕이었던 자영이 그 조고를 죽여버리고 실권을 장악했지만 힘이 없는 상태에서 유방에게 어떻게 했어요? 항복을 했죠. 그때 진나라 옥새랑 진나라 뭐 지도, 뭐 인구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는 이런 것들을 정보를 가지고 유방에게 항복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유방이 함양에 먼저 들어오게 됐어요. 자, 유방은 함양에 들어가서 보물창고를 어떻게 했어요? 걸어 잠갔죠. 그쵸? 약탈하지 않고. 그 진나라 그 함양궁에 있었던 아름다운 여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막 건드렸어요? 건드리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술도 안 마셨죠. 자, 그리고 진나라의 그 수많은 법들, 사람들을 괴롭히는 법들을 다 어떻게 해버렸죠? 그죠? 세계만 남기고 없애버렸죠. 사람 죽인 자는 어떻게 한다? 사형시킨다. 도둑질하거나 뭐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그 죄에 따라서 벌을 받는다. 그리고 진나라의 법을 다 어떻게 한다? 없앤다. 이게 약법 3장이라는 거죠. 만드는 게 예. 그 살이 별도 힘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 근데 일단은 너무 많은 법들 때문에 진나라 백성들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유방이 해결을 해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씩씩거리면서 항우가函谷관 성문 밖으로 왔죠. 처음에는 유방이 이걸 막으려고 했는데
항우 군대 숫자가 40만, 유방의 군대는 10만밖에 안 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부딪히는 거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서 자, 결국은 장량의 얘기를 듣고 유방이 함양성 밖으로 나오죠. 나는 함양성을 차지할 생각이 없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함양성 밖에 패상이라는 곳으로 나와요. 자, 항우가 함양 바로 바깥에 있는 홍문이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유방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유방이 장량과 함께 따르는 번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따르는 병사 한 100명 정도만 거느리고 항우한테 찾아가요. 항우는 열이 잔뜩 받아 있었고, 자, 항우 옆에서 항우가 아부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그 나이 많은 범증이라는 책사가 있었죠. 범증은 이때 유방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죽여버리라 그랬죠. 저 유방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원래 그렇게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데 함양에 들어가서부터는 술도 안 마시고 여자도 멀리하고 보물창고도 다 닫았다. 자, 이거는 야심이 있다는 뜻이니까 빨리 유방을 제거해서 후환을 없애야 된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항우도 그 범증 앞에서는 알았다 그랬어요. 자, 술자리가 막 무르익었을 때 이제 항우가 신호만 보내면은 이제 유방의 목숨은 이제 날아가는 거였는데 자, 막상 또 유방을 만나가지고 유방이 이제 이렇게 굽신굽신 거리니까 항우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됐어요? 약해졌죠? 네, 유방이 또 하는 말이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실제로 보물창고로 건드린 것도 아니고 함양에서 뭘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항우가 오자마자 그 함양성을 비웠잖아요. 그래서 항우가 저걸 죽여 말어 하고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범증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항장이라는 사람을 그 연회장 안으로 불러들였죠. 그다음 뭘 추게 하죠? 칼춤을 추게 하죠. 자, 이게 이제 홍문에서 벌어진 연회 해가지고 홍문의 연, 홍문지 연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제 칼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항장은 이제 칼을 들고 유방 근처로 가가지고 유방 목숨을 노리면서 막 칼을 휘둘렀죠. 자, 이때 장량한테 신세를 졌던 항백이, 네, 그 항장의 칼춤 상대로 파트너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항장과 항백이, 자, 쨍쨍 칼을 부닥치면서 이제 칼춤을 추죠. 자, 이거 상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심상치 않죠. 예. 좀 뭔가 그냥 즐겁자고 칼춤을 추는 게 아니라 뭔가 살기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막사 바깥에서 그 유방이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던 계장수 누구예요? 번쾌가 그 장막 안으로 들어오죠. 자, 들어와서 이제 들어왔을 때 그냥 맨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큰 칼이랑 방패를 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왜 우리 주군을 해치려냐는 듯이 이제 사람들을 노려보고 굉장히 분위기가 좀 험악해졌단 말이에요. 이때 항우가 그 번쾌가 좀 비주얼이 덩치도 크고 수염도 덥수룩한 데다가 좀 남자다웠기 때문에 번쾌한테 항우가 뭘 줬죠? 네, 술을 한 잔 주죠. 자, 그랬더니 번쾌가 술을 벌컥벌컥 마셨단 말이에요. 항아리째. 자, 이걸 보고 항우가 좋아했다 그래요. 그렇죠. 야한 거죠. 술 먹방을 제대로 하니까 남자다운 걸 보고, 자, 이제 좋아했다 그러죠. 그리고는 항우가 어떻게 하죠? 예, 돼지 다리를 주죠. 자, 돼지 다리를 줬더니 족발을 준 거죠. 그 큰 돼지 다리를 어떻게 했어요, 벙케가? 자기 가져온 그 방패 있죠? 방패를 내려놓은 다음에, 그죠? 거기다가 돼지고기를 놓고 자기 칼로 이 돼지고기를 썰어서 먹었죠. 아주 그냥 먹방을 제대로 한 거죠. 그랬더니 항우가 술 더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번케가 이제 그제서야 자기 할 얘기를 하죠. 자, 제가 죽음도 무릅쓰고 여길 들어왔는데 그깟 술 한 동이 못 먹겠습니까? 지금 우리 죽은 유방은 이 함양성에 먼저 들어왔지만 저 항우 장군이 오기를 기다려가지고 보물창고에 손도 안 대고 여자도 안 건드리고 자, 얼른 그 항우 장군 오자마자 우리가 지금 나와가지고 항우 장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큰 춤을 빙자해가지고 우리 유방 주군을 죽이려고 한다니 자, 이거 못할 짓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항우에게 얘기를 하죠. 항우가 그제서야 껄껄 웃으면서 뭐 그렇게 됐다. 자,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무마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범증은 전전긍긍했어요. 뭐 저러거나 말거나 빨리 유방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자, 그 타이밍을 좀 지나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유방이 술자리에서 나오죠. 화장실 간다 그러고.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항우 있는 데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죠. 안 가고, 자, 그 길로 자기 군대가 있는, 그 10만 군대가 있는 패상으로 주랭랑을 치죠. 예. 이제 장량이 남아가지고 우리 주군이 너무 술이 많이 취하고 지금 안 좋아가지고 먼저 돌아갔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고 유방은 호랑이 아가리, 호랑이 입에서 겨우겨우 빠져 나오게 되죠. 자, 이게 그 유명한 홍문의 연회. 자, 이제 항우는 유방에게 함양을 넘겨받았죠. 그리고는 함양으로 들어갔어요. 함양으로 들어간 다음에 항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진시 황제가 많은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함양의 어마어마한 궁. 네. 그리고 진시 황제가 세상의 모든 미녀들을 다 모아놓고 호화스럽게 연애를 벌이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궁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궁이 아방이라는 곳에 위치했어요. 진시 황제가 만들었던 그 예쁜 여자들을 모아놓기 위해 만들었던 궁을 무슨 궁이라고 한다고요? 아방궁이라고요. 아방이란 지역에 만들어 놓은 아방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역사에서 폭군들이 등장해가지고 예쁜 여자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조선시대 연산군 같은 군주들 있죠. 여자 좋아하는 군주들. 예쁜 여자들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자기가 틈날 때마다 가가지고 골라서 예쁜 여자들이랑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런 장소들을 아방궁이라고 부르게 돼요. 동양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아방궁 하면은 폭군의 어떤 수치스러운 행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 아방궁이 워낙 규모가 커가지고 진시황제가 죽고 나서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 건설이 다 끝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튼 규모가 엄청났는데 이거를 항우가 다 불질러 버린다. 그리고 진시황제가 묻혀있던 그 여산릉 있죠? 이 산을 이 여산릉을 파헤친 다음에 여기다가도 뭘 했을까요? 다 불을 지른단 말이에요. 1970년대 한 농부가 그 여산 주변에서 농사를 짓다가 우연히 진시황릉 안에 있던 부장품 같은 것들을 몇 개를 발견해가지고 요거를 나라에다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이걸 발굴해봤더니 진시황릉이었던 거예요. 자, 이때 그 진시황릉 안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흙으로 만든 인형들이 많았다 그랬죠? 병마용계. 예.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흙으로 만든 죽은 진시황제를 이제 저승에서 수호하기 위한 그 인형들이 많았다 그랬죠. 자, 그 인형들 막 발굴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는데 얼굴에 끄름이 있는 거예요. 까만. 이거는 2000년 전에 누가 태운 거예요? 항우가 여기다 불을 질러 놓은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함양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항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가 이제 함양이에요. 도시 이름이 없어졌죠. 사실상 이제 완전 불타버렸기 때문에. 자, 항우는 지금 명목상 초나라의 1인자예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초나라의 1인자는 누구예요? 효회왕이죠. 그죠? 항우한테 관중으로 들어가면 왕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회왕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원래 그 회왕이 있기 때문에 회왕한테 일일이 다 보고를 하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항우가 그 회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요 함양을 불태운 다음에 여기서 왕에 스스로 오르게 돼요. 자기 위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자기가 초나라의 왕이다. 네. 자, 이 지금 횡성을 수도로 하는 지금 초회왕이 있는 어, 이 초회왕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자기는 여기 초나라 땅 중에서 여기가 이 서쪽 지역에 있는 초라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수초태왕이라고 그래요. 항우가 뭐가 된다고요?
서초 패왕이 돼요. 여기서 패는 뭔가 다 제압하다, 쓸어버리다, 제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는 자기가 관중에 들어올 때 도움을 줬던 부하나 장군들한테 땅을 주면서 나라를 세우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를 포함해서 18 제후 왕이 등장을 해요. 자, 여기 보면 여러 나라들이 있죠. 뭐 요동, 연, 대, 상산, 삼진 해가지고 여기 뭐 옹, 뭐 적, 세 해서 18개의 나라들을 새로 자기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부하들한테 땅을 나눠주면서. 자, 그리고 이제 함양에 먼저 들어와서 원래 관중 왕이 되어야 되는 유방은 어떻게 했을까요? 생선을 범증은 끝까지 유방을 죽이라고 했는데 이제 항우는 유방을 죽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함양을 불지른 다음에 유방한테도 유방도 그래도 아무튼 관중에 먼저 들어와서 성문도 열어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방한테도 땅덩어리를 줘요. 주는데 좋은 땅을 줬을까요? 안 좋은 땅을 줘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관중이고 함양이면 요 땅을 준단 말이에요. 남정을 수도로 하는. 여기 이 강이 장강이거든요. 이 긴 강이. 이 장강으로 들어가는 그 지류로 요렇게 강이 하나 더 있는데 이 강이 한수라는 강이에요. 이 한수의 한자를 따가지고 예, 유방에게는 한 나라를 세우게끔 하는데 이 지역은 다 산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요 남정으로 가는 길 여기도 다 산이란 말이에요. 자, 굉장히 험하고 사람이 이렇게 조줄로도 그러니까 산 비탈의 길들이 나 있는데 그 산 비탈길을 사람 두 명이서 나란히 걷기도 어려운 길이에요. 예. 왜 너희 그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시골 험지 같은 데 가면은 왜 좀 불안하게 생긴 나무 다리 같은 것들 있죠. 자, 그런 다리들을 잔도라고 하거든요. 그, 그 산과 산 사이에 막 굉장히 그 험악한 지역에 잔도가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험지. 자, 요 지역을 유방에게 주는데 여기를 흐르는 강이 한수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다? 한이라고 했다. 우리 오늘날 쓰고 있는 한자라든지 그리고 중국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민족, 56개 민족 중에서 한족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양약 말고 한의원 가면 한약 먹죠. 그 한이 다 요 한자예요. 예. 자, 그래서 유방은 이때 굉장히 험악하고 안 좋은 땅 한나라의 왕이 된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이 한나라가 세워진 요 땅을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여기에 촉이라는 오랑캐가 살았어요. 촉. 어떤 오랑캐? 촉. 그리고 요 지금 한해에 있는 이 산이 이름이 대파산이라는 산이에요. 파산이라고도 불러요. 파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산이 많은 요 지역을 하촉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촉. 자, 촉을 한자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가운데 요렇게 돼 있는 거 있죠? 다시 쓸게. 자, 촉이 이렇게 쓰거든요. 요 가운데 요거 이게 무슨 자일까요? 이게 벌레를 뜻하는 한자예요. 벌레 회자예요. 그래서 요게 세 개가 되면 이게 무슨 자예요? 곤충할 때 그 충이 무슨 충자예요? 벌레 충자죠? 이게 벌레 충자란 말이에요. 자, 이 촉이라는 지역은 한자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뭐가 많은 지역? 드글드글? 예, 중국인들 생각에는 덥고 벌레가 많은 지역으로 여겨지던 곳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파는 이렇게 쓰거든요.
예. 요 파도 좀 나눠서 보면은 도수가 이렇게 돼요. 이거 무슨 자인지 혹시 알아요? 이게 뱀사자예요. 자, 이 파는 뭐가 많은지요? 뱀이 많은 줄. 자, 뱀과 벌레의 땅이에요. 파촉은. 그리고 뭐가 많다고요? 산이 많아요. 굉장히 아무튼 험한 지역인데 요 지역으로 유방이 가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지도에서 유방이 이동한 곳이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어디로 갔어요? 왼쪽으로 갔죠? 자, 이때 이런 말이 생겨요. 자, 사람이 자기 지위나 이런 것들을 좀 기존의 좋은 지위를 잃어버리고 안 좋은 곳으로 발령이 나거나 갔을 때 왼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좌천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좌천. 네. 천은 수도 천도하다 한다는 건 수도 옮긴다는 거죠. 왼쪽으로 옮긴다 이런 뜻이에요. 좌천. 네. 그죠? 좌천됐다 이런 뜻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테라미가 삼성전자 들어가서 승진해가지고 저 사장이 됐어요. 삼성전자 사장이고 서울지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나이가 이제 50이 좀 넘어갔는데 저 부산에 그 전무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자, 사장이 높은데 사장 아래 전무가 있죠. 그럼 한 단계 아래 내려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근무 지역도 자기 살고 있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먼 곳으로 옮겨가게 된 거죠. 뭐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떻게 해서 그래요? 뭐 강등됐다고 얘기도 하지만 좌천됐다 이렇게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좌천이란 말이 여기서 유래했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관중에 먼저 들어왔음에도 관중왕이 되지 못하고 유방은 자, 요 필촉으로 좌천이니. 그러면서 대신에 여기서 한나라를 세우고 여길 다스리게 되는데 장량 있죠? 유방 옆에 있던 장량이 이런 조언을 해요. 자, 이 파촉으로 들어갈 때 길이 되게 험하다 그랬죠. 잔도밖에 없고. 이 얼마 안 되는 길을 장량이 다 태워버리라 그래요. 자, 이 잔도를 태우면은 자, 이거 잔도 복구해가지고 나오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이 잔도를 왜 태우라 그랬을까요? 어? 그죠? 이 항우라든지 여기 이 중원에 있는 여러 나라들 보고 쳐들어오지 마라는 어떻게 보면 제스처죠. 그죠?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또 다르게 좀 해석을 하면 우리는 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잔도를 불태우면서 이제 그 파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항우는 이걸 보고 더 안심을 해요. 아, 저 유방이란 자가 야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저기 이제 왕 됐으니, 한나라 왕 됐으니까 저 시골 구석에 박혀가지고 나올 생각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던 사람은 누구? 검증. 저거는 다 쇼고 뭔가 쟤네 다시 어딘가 나올 만한 길이라든지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길을 불태운 거다라고 끝까지 의심했던 사람은 범증이었다. 그리고 이제 훗날 나오겠지만 누구 말대로 된다? 범증의 말대로 돼요. 자, 유방 밑에 한신이라는 부하가 이 관중 쪽으로 다시 나오는 그 지름길을 하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잔도를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다 태워버린 거예요. 자, 항우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항우가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한테는 땅도 많이 주고 나라도 세우게 해주고 왕자리로 임명했는데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땅도 안 주고 돈도 안 줬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그 상을 안 주고 배제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상 못 받은 사람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매우 안 좋았겠죠? 그리고 엄한 놈이 항우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막 왕이 되는 거예요. 배가 아프고 싫었겠죠? 자, 그래서 이 항우가 만들어 놓은 여러 나라들 간의 그 제후들끼리 뭐가 벌어지게 된다?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엉망이 됐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항우 입장에서는 자, 범증은 계속 얘기를 이 관중이란 땅은 워낙 방어적으로 좋은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 천하를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항우는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안 듣고 함양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일단은. 다 불태워버렸죠. 그죠? 빨리 갔다 와. 자, 그리고는 항우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지금 장군이 공을 세우고 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고향 사람들이 항우를 어떻게 할까요? 반기고 환영하겠죠. 장군이 되어서 공을 세운 다음에 고향으로 안 돌아가는 거는 마치 깜깜한 밤에 비단 옷을 입고, 그러니까 명품 옷을 입고 길거리를 걷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깜깜한 밤에 비단 옷이나 명품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면 누가 알아봐 줘요? 안 알아봐 줘요? 아무도 안 알아봐 주죠. 여기서 이런 말이 유래해요. 비단 옷. 비단을 뜻하는 한자가 금이에요, 금. 금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한향이라는 말이 유래하게 돼요. 자, 너희가 그, 뭐, 미국이라든지 어디 다른 나라 가가지고 크게 출세했어요. 자격증 시험에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고향인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보통 뭐라 그래요? 금이 환양 이렇게 부르죠. 크게 어느 지역에서 출세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 그러면은 막 미국에서 뭐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으면은 막 뭐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예전에는 그 어디 고시 같은 거 붙으면 플랜카드 붙여놓고 막 이랬는데 자 아무튼 황후는 자 이렇게 금이 환양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결국은 함양을 불지르고 자기 원래 살던 동네인 어디로 횡성 초나라로 돌아가게 된다. 좋은 지적이에요. 초회왕은 이제 자 횡성에 왕이 두 명이 생기게 된 거죠. 항우랑 회왕이랑. 근데 항우는 자기가 팽성에 도착하기 전에 이 초회왕을 어떻게 해버렸을까요? 맞아요.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여행을 보내주겠다 그래요. 휴가를. 자, 근데 이거 아무래도 의심스럽죠. 무슨 갑자기 여행이에요. 자, 그래서 회왕을 먼저 명목상으로 왕보다 높은 게 뭐죠? 황제죠. 회왕을 하나 왕에서 높여줘요. 의제라고 해가지고 높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제를 황후가 어떻게 하냐면 여행을 시켜준다 그래 놓고서는 여기 임강 땅으로 멀리 보내버려요. 네. 여 임강 땅에 침현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나중에 장사라고 불리는 동네인데 자 여기로 유배를 보낸 다음에 이 그 임강 지역의 왕이 항우가 임명한 공호라는 사람이었고 형산의 왕은 오예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오예, 오예. 자 그리고 여기 고강이라는 나라 있죠? 이 고강이라는 나라의 왕은 영포였어요. 이 세 명을 시켜가지고 의제를 치면으로 보냈는데 이 치면에는 그 장강이 흐르거든요. 강이 흐르거든요. 자, 뱃놀이 시켜준다고 배를 태운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배 아래 구멍을 뚫어요. 자, 그럼 배가 어떻게 돼요? 가라앉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의제를 물에 빠뜨려서 죽여버린답니다. 자, 의제가 죽었죠? 세상 사람들 이거 모를까요? 알까요? 항우가 시킨 거 다 알죠? 그래서 이때부터 항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자, 항우가 땅을 주고 나라 세우라고 했던데 불만을 품었던 여러 제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심지어는 또 항우로 공격해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항우는 특히 이 제나라에서 전영이라는 장군이 항우 공격해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전영이랑 그 전투를 벌이게 돼요. 자, 유방은 아까 우리 잔도를 불태우고 파축으로 숨어 들어갔다 그랬죠? 기억나죠? 자, 이때 유방의 심리 상태 어땠을 것 같아요? 뱀이랑 벌레 많고 산골짜기로 쫓겨간다고 생각해요. 자천돼가지고. 원래 내가 관중왕이 돼야 되는.
비참했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유방을 따르던 부하들이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그 산골짜기로 들어가기 싫으니까. 자, 그래서 유방은 굉장히 낙담을 많이 했어요. 아, 이제 나 끝이구나. 그런데 유방 옆에서 끝까지 유방을 좀 잘 지키고 그 폐현 기병 시절부터 계속 유방을 따라다녔던 도필리, 그 뭐 꼼꼼하게 되게 기록 잘했다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누구죠? 소하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소하. 이 소하라는 사람은 진나라 원래 관리 출신이었다가 유방한테 붙은 사람이죠. 자, 그리고 또 유방이랑 실갱이 벌이다가 유방을 다치게 했는데 그거를 고발 안 하고 끝까지 입을 다물어서 유방한테 의리를 지키던 말 잘 타는 사람 누구 있었어요? 하수영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예. 이 사람 마부라 그랬죠? 자, 이런 사람들 몇 명만 유방 곁에 남아가지고 끝까지 유방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있었고 나머지 병사들은 한 10명 있으면 5명이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절반이 도망을 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 봐봐. 자, 군대에서 도망가면은 그걸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달라. 탈영이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고요? 탈영. 영은 군인들이 있는 막사를 상징하고 탈은 탈출한다는 뜻이에요. 자, 만약에 너희 끔찍한 얘기지만 여기 뭐 남자친구들 자, 군대를 갔어요. 근데 엄마 보고 싶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그래서 휴가 기간 아닌데 군대 바깥으로 혼자 무단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탈영을 한 거예요. 탈영을 한 거면 이거는 중죄 중에도 중죄예요. 그러면 군대 내에 그 그쵸 군대 내에 경찰이 있어요. 군인들 잘못을 이제 잡는 그 군인들을 헌병이라 그래요. 그 헌병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그 탈영한 군인들을 쫓아가서 잡아요. 그 다음에 군인들 가는 교도소가 있어요. 예. 그걸 영창이라고 불러요. 그 영창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군대 내에서 군인들끼리 뭐 때리고 치고받거나 아니면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 너무 괴롭혀가지고 그게 적발이 되면 그 영창이라는 곳에 가거든요. 그리고 탈영했을 경우도 영창을 가는데 영창에서 만약에 군사재판을 받아가지고 2주 이상 거기 머물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결과 정과가 생겨요, 정과. 2주 아래, 그러니까 13일까지는 거기 있다고 해도 그냥 군 생활만 늘어날 뿐이지 그게 사회에 남질 않는데 2주 이상 넘어가면 뭐가 생긴다고요? 전과자가 되는. 범죄자를 범죄자가 되는. 범죄자가 되면 회사 취업이 돼야 안 돼요. 이런 기관 이런 데 아무도 해도 못 들어가요. 네. 왜? 근데 요즘은 되게 끔찍한 게 네. 밥 먹을 때와 잘 때 빼고 그냥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만 있을 수도 있는데 기울 때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훈련을 받기도 해요. 굉장히 힘든 훈련. 영창 안에서. 자, 근데 암튼 탈영은 중죄예요. 그리고 이 시대 때는 탈영을 하면 보통 어떻게 했을까요? 죽인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군인이 탈영하면 다른 군인한테 영향 주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자, 탈영병들도 많았고 그 당시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막 식량을 훔쳐먹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군대 식량 또 훔쳐먹는 것도 죽을 죄죠. 근데 그런 사람들 한 10명이 이제 또 생겨가지고 이 하우영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목을 치려고 했어요. 다 죽이려고 했는데 자, 그 중에 한 사나이가 이제 어떤 뭐 조그만 죄에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하우영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살려주면 반드시 써먹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죽음을 앞둔 사람 같지가 않고 너무나 확신에 차서 나를 살려달라. 내가 나를만 살려주면 저 하우를 내가 무찌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우영이라는 사람 보는 눈이 좋은 사람이었어. 느낌이 좀 쎄한 거예요. 이 사람 그냥 죽으면은 그냥 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사람을 빼서 자기 막사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얘기를 해봤어요. 너 뭔데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 자,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뭐 군사 부리는 거라든지 병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술술술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지? 이름이 뭐야? 한신이라는 사람이었죠. 자, 한신 원래 그 초나라 있을 때 남의 가랭이 밑에 기구, 그 자존심, 그 낚시하다가 옆에 있던 그 빨래하는 아줌마한테 밥 얻어먹고 했던 그 사나이죠. 이 사람 처음에 항량 옆에 가가지고 항량 옆에서 뭐 했어요? 그쵸? 창지기 했죠. 창 들고 문지기 하는 거. 하, 무지개가 그러니까 항우 밑에서 잘 쓰임을 못 받던 사람인데 한신이 요 무렵에 항우가 자기를 안 써주니까 그 항우 군대를 나와가지고 유방 밑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병졸로. 자, 그러다 우연히 하우영 눈에 띄게 되고 하우영이 한신이랑 얘기를 해본 다음에 괜찮은 것 같다, 이 사람. 그래서 이 한신을 소아한테 추천을 해요. 범증은 좋다 그랬는데 하우가 또 범증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소하가 이 한신을 불러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신이 똑똑한 거예요. 그 제일 먼저 뭘 맡겼을까요? 치속도의라는 자리를 줘요. 이 치속도의는 뭘 하는 자리냐면 그 군인들 생명은 불량이죠. 밥을 먹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 불량 들어오고 나가는 걸 관리하는 역할, 그러니까 불량 창고지기가 이 치속도의예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중요한 자리예요. 곡식 한 톨이라도 이게 만약에 잘못 새나가거나 아니면은 분배가 잘못되면은 군인들이 잘못하면 굶을 수가 있죠. 군인들 굶으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이거를 한신한테 맡겨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신이 어땠을까 일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아가 인물이다. 자, 그래서 한신을 유방에게 소개를 시켜주려고 해요. 그리고 자, 한신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막사로 와. 유방 만나러 가자 했는데 한신이 가보니까 자기 숙소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한신 어디 갔지 찾아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한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내가 지금 군사를 이렇게 잘 부리는 사람인데 군량이나 관리하고 있으라고? 도망간 거예요. 자, 소아가 저 한신 도망가면 안 되는데 급해가지고 부하도 안 시키고 자기가 직접 말을 타고 한신을 쫓아가요. 자, 유방은 또 소아를 불렀는데 소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소아마저도 날 배신하고 날 떠나나? 그래서 유방이 엄청 실망을 했다 그래요. 근데 소아가 알고 보니까 누굴 찾으러 간 거예요? 한신을 찾으러 가서 자, 한신이 이제 그 어디 밤이니까 이렇게 잘 데가 없어가지고 개울가에서 이렇게 불 펴놓고 그냥 이러고 멍 때리고 있는데 소아가 한신을 찾아가가지고 왜 내가 지금 너를 한왕, 유방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어딜 가냐고 막 한신을 다그친 다음에 한신을 데리고 유방한테 돌아온단 말이야. 자, 유방은 소아한테 또 화를 엄청 냈다 그래요. 너 가버린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 줄 알아? 자, 그래서 소아가 얘기를 하죠. 이 한신이라는 사나이가 분량 참고 지기를 맡겨봤는데 굉장히 일도 잘했고, 자, 요 정도 능력만 가지고 썩을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 병법을 잘 한다니까 본대를 한번 맡겨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시 유방 밑에는 번쾌, 개장수요. 조참, 감옥직이었죠. 하후영, 말 잘 타는 사람이었죠. 자, 아무튼 장량도 있었고, 네, 그리고 비단 장수하던 관영,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하나같이 유방한테 충성심은 좀 있는데, 유방의 군대를 아주 막 이렇게 잘 통솔할 만한 그 큰 장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유방이 누군가한테 대장군 자리를 막 줘서 한나라 군대를 이끌게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인물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 소하가 마침 한신을 추천했고, 유방도 한신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뭔가 느끼는 게 있어가지고, 이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한단 말이에요. 자,
대장군 선출하는 날짜가 다가왔어요. 번쾌, 조참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유방을 자기가 오래 따랐으니까 자기가 당연히 대장군이 될 줄 알았어요. 서로 내심 이제 조마조마했겠죠. 근데 유방이 딱 나서가지고 대장군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신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거예요. 번쾌, 조참 이런 사람들 막 불만을 막 토해내. 저 듣도 못한 또 얘기 들어보니까 남의 가랑이 밑이나 기었다는 사람이 우리 대장군이 된다고? 라고 하면서 막 불만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도 이제 한신이 유방한테 대장군의 징표인 칼을 또 받은 다음에 자, 칼을 딱 꼽아들고 이제 내가 대장군이 됐으니까 내 명령에 거역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음이다. 대신에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는 아낌없이 상을 주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자, 유방 군대의 총사령관이 된다. 자, 이렇게 돼서 자, 이 유방은 한신이란 대장군을 얻었죠. 자, 장량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까 그 잔도 다 불태웠다 그랬죠. 이, 이 험한 파촉에서 관중으로 나가는 지름길을 다시 알려줘요. 자, 그래서 유방의 군대가 한신과 더불어서 관중으로 손쉽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유방의 군대가 그때는 채 10만이 안 됐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관중으로 나온 다음에 이 관중을 지키는 장군들, 항우가 임명한 당시 항우가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유방을 막기 위해서 여기 배치한 장군이 장한, 사마흔, 동해 이거 한때 항우랑 싸웠던 그 진나라 장군들이죠. 이 사람들을 왕으로 임명해 놨는데 자 한신이 관중으로 나오자마자 이 옹에 있던 장한, 사마흔, 동해를 모두 네, 군대를 부려가지고 무찌른다. 자 이렇게 유방이 관중을 나와가지고 요 하남 지역, 낙양 지역으로 진격하면서 하남왕도 항복, 서위왕도 항복, 은왕도 항복, 한왕도 항복하게 된답니다. 자, 그만큼 한신이 군대를 잘 부렸고 유방이 평소에 쌓아놓은 이미지가 있었죠.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방이 이 초나라 근처, 서초 근처에 왔을 때는 유방의 군대가 56만이었다 그래요. 자, 근데 항우는 제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난 전형이랑 계속 싸우느라고 군대를 많이 소모해가지고 군대가 많이 없었어요. 자, 근데 유방이 이 팽성 근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켜야겠죠. 유방 이제 항우가 군대를 추스려서 돌아왔는데 항우의 군대는 3만 명밖에 없었어요. 자, 항우가 그리고 팽성에 미쳐 돌아오기 전에 유방이 먼저 팽성으로 들어가서 팽성을 차지한다. 자, 항우 입장에서는 이제 망한 거죠. 수도도 뺏기고 군대도 지금 56만 대 3만이잖아요. 자, 유방이 56만 명 군대를 이끌고 팽성에 들어가요. 자, 그 팽성 안에서는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자, 항우 저거 다 망했고, 자,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유방 평소에 좋아하던 뭐 했을까요? 술을 마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병사들한테도, 야, 오늘만큼은 재밌게 놀아. 자, 광란의 파티가 열렸죠. 팽성에 있던 예쁜 초나라 여자들이란 여자들은 다 불러다가 끌어안고 술 마시고 이제 완전히 무방비 상태, 방심을 한 거예요. 자, 근데 항우는 어떤 사람이죠? 역발상 기계세라 그랬죠? 산을 뽑고 용기는 세상을 덮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고 막 그 무거운 솥을 한 손으로 들어서 막 던지기도 하는 그런 용맹한 장군이었는데 이를 갈고 있었어요. 감히 저 유방 따위가 내 수도를 차지한다고? 자, 3만의 항우 군대가 밤늦게까지 술 퍼마시고 정신이 없었던 유방의 군대를 공격해요. 자, 유방의 군대는 항우가 저렇게 무섭게 돌격해 들어올 줄을 몰랐어요. 자, 그래서 항우의 공격을 받고 팽성을 항우가 다시 되찾고 유방의 군대는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해요. 자, 도망을 치다가 요 팽성 주변에 수수라는 강이 있었는데, 자, 도망치다 강이 보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갑옷이랑 이런 거 다 벗어 던지고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56만 명이 막 져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 가운데 이 강으로 뛰어들다 보니까, 그쵸, 서로 밟혀 죽고 끼어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56만 명이 습시간에 흩어져 버리고 대부분이 다 죽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유방은 이제 항우가 보낸 추격병들에게 잡힐 위기였어요. 자, 이때 유방의 마차를 끌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말 잘 탄다는 하후? 호우영이었죠. 자, 유방은 그 많던 군인들 다 없어지고 하후영, 장량은 요때 없었고 유방의 큰아들 유영, 그리고 나중에 공주가 되는 노원공주, 유방의 딸이죠. 그러니까 유영의 누나예요. 자, 하후영이 그 마차를 끌고 유방은 자기 아들, 그러니까 왕자랑 공주를 데리고, 자, 요 네 명이서 항우를 피해가지고 도망가게 돼요. 벙키도 없었죠. 전쟁에서 져가지고 다 흩어진 상태. 자, 이때 항우 기병들이 막 추격해 오니까 유방이 한 행동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 끌어주는 마차 운전해주는 아저씨 하나 있고, 그 마차에 너희 아빠랑 너희랑 남동생 타고 있는 노신형 노중형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유방이 이때 어? 먼저 딸을 마차 밖으로 던져요. 왜 그랬을까요? 가벼워야지. 딸이 타면 무겁잖아요. 그 유방이 살려고 어떻게 했다고? 딸을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무거우니까, 근데 딸을 버리자마자 하우영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차를 세워요. 그 다음에 딸을 다시 태워요. 자, 그리고 가는 거예요, 또. 근데 이번에는 유방이 급해지니까 하우 막 기병들이 활도 쏘고 뒤에서 쫓아온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이랑 딸을 다 버려요. 자, 또 멈춰 세우고 하우영이 아들이랑 딸을 또 태워요. 그렇게 하기를 무려 10번을 그랬다. 근데 하우영이 말을 잘 타니까 마차를 잘 운전해가지고 그 위기를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유영이 훗날 유방의 뒤를 이어서 혜제, 2대 황제가 되는 황제예요. 자, 근데 여기서 유방이라는 사람의 인간성을 좀 알 수가 있죠. 평소에는 꽤 이렇게 의리도 있고 좀 뭐랄까 사람을 잘 이렇게 모으고 아우르는 것 같다가 결정적일 때는 어때요?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죠. 그죠? 자식이고 뭐고 누구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인물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런 성격이 나와요.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 있죠? 헌신, 네. 생활, 그죠? 자, 이런 자기를 도왔던 공신들을 다 죽여요, 일반이. 아주. 항우를 무찌를 때까지는 같은 편이었는데, 항우를 무찔러 놓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저마다 그 땅도 있고 나라도 있고 군사도 있으니까 유방한테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죠.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 다 죽여버린다. 토끼가,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쫓던 사냥개는 필요가 없어지죠. 그 사냥개를 어떻게 할까요? 삶아 먹는 거예요. 토끼가 죽으면 개를 삶아 먹는다. 토사 부팽이라는 말의 유래가 됐어. 자, 너희들도 나중에 잘 기억하세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개발팀이에요. 갤럭시 S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이랑 지분 같은 것들을 많이 논아 가졌어요. 네. 자, 근데 문제는 그 어느 순간에 그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 뭐랄까, 네. 올라갈 자리, 사장 자리는 하나인데 여기 있는 사람 다 공을 세웠으니까 다 올라가가지고 사장을 하고 싶었겠죠.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몇몇 인물들에게 쳐내거나 회사 바깥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세워도 언젠가는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 보면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이런 거를 토사구 팽이라고 불러요. 하우 형은 이때 살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해제가 하우 형을 자기를 살린 공신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땅이랑 예, 이런 거 제 돈으로 보상을 한다. 해제 공신이 됐던 유방은 이제 나중에 죽죠. 나이 먹어서 죽어. 자, 이래서 아무튼 유방은 크게 패배한 다음에 이 평양이란 곳으로 숨어 들어가요. 자, 유방이 어디로 숨어 들어갔다고요? 네. 이 팽성에서 평양이란 곳으로 숨어 들어가고 이때부터 이제 항우 군대가 유방을 포위해서 유방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요거 한 가지만 얘기 더 할게요. 자, 어떻게든 이 평양을 빠져나가고 싶은데 사방이 항우의 군대인 거예요. 자, 그리고 범증이 옆에 항우 옆에 있죠. 범증이 이번에는 반드시 유방을 죽여야 된다. 그래. 유방은 진짜 말 그대로 도간에 든 쥐였죠. 자, 이런 상황에서 유방이 어떻게 하면 여길 빠져나갈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때 유방 옆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신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기신은 유방이 폐현에 있을 때부터 따라다니는 동료예요. 근데 어 항상 유방 옆에 있으면서 그렇게 공을 크게 세우지도 못하고 하는데 유방 그 병사들로부터 왜 너희도 같이 친구 생활 하다 이렇게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좀 이렇게 튀지 않아도 좀 믿을 만하고 괜찮은 친구들 있죠. 예. 뭐 좀 이렇게 얘랑 얘기하면은 뭐 얘가 뭐 공부를 특별히 잘하거나 뭘 운동을 잘하거나 특별히 그런 거 아닌데 좀 호감인 친구들 있잖아요. 의리 있고. 예, 그런 타입의 인간이. 유방을 꾸준히 그 유방이 폐렴해서 일어났을 때부터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자, 유방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이 귀신이 딱 유방 앞에 나타나요.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귀신이란 사람이 유방이랑 얼굴 생김새가 닮았어요. 예. 자, 그래서 내가 왕의 옷을 입고 항우의 군대를 유인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항우 군대 시선이 나한테 몰렸을 때 서문으로 도망을 가라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귀신이 유방의 역할을 하게 되죠. 유방이 입는 한나라 왕의 옷을 입고 자, 그래도 왕이 마지막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연출해야 되니까 왕 옆에 군대가 있어야겠죠.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군대는 얼마 지금 남아있지도 않았고 진짜 왕인 유방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보통 군인들 남자가잖아요. 그 형양성 안에 있는 여자들 있죠. 여자들한테 남자 군복을 입혀요. 자, 그 귀신과 그러니까 남장한 여자들, 여군 2,000명, 여군 2,000명이 평양성에서 동문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자, 항우의 군대가 어떻게 했을까요? 유방이다! 그러고 쫓아간 거죠. 자, 유방은 요 사이에 서문으로 나가서 이 성고라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요. 겨우 한숨을 돌리게 됐고, 자, 항우는 잡아보니까 이 사람이 유방이 아니죠. 그죠? 자, 귀신을 보고는 야, 너 배짱도 좋다. 너 왕 대신에 네가 대신 죽으려고 지금 이렇게 온 거야? 자, 귀신이 끄덕끄덕. 그렇다고 했죠. 그러면서 항우가 한 번 제의를 해요. 너 그 정도 용기면은 쓸만한 사람 같은데 나 한번 섬겨보지 않을래? 자, 귀신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하죠. 항우가 어떻게 했을까요? 귀신을 죽여버리고 여군 2,000명도 모두 죽여버리죠. 귀신은 어떻게 죽였을까요? 이렇게 시켜버리죠. 팽이 뭐예요? 가마솥에 그 기름을 이제 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을 집어넣죠. 튀김을 만든 거예요. 예. 오징어 튀김 같은 거 먹어봤죠? 사람으로 튀김을 만든 거예요.
나는 소시있어요. 그래서 그쵸. 후시아 만들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유방은 겨우 성고로 탈출한 다음에 자, 이제 황하를 건너가지고 당시 한신이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자, 오늘 요거 얘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봐요. 한신은 이때 왜 여기 황하 북쪽에 있었냐면 유방이 그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그 당시 한신한테 군대를 좀 줘가지고 여기 위에 있던 조나라나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방은 여기서 지금 항우에게 막 몰려 있었지만 한신은 한신대로 나름 군대를 거느리고 원래 군대를 잘 부린다 그랬죠. 여기 있던 조나라, 뭐 대나라, 뭐 연나라 여러 나라들을 한신이 다 격파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한신은 유방과는 별개로 유방 군대를 이끌면서 인기도 엄청 많았고 병사들이 자꾸 전쟁에서 이기니까 사기가 엄청 높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유방이 또 하우영을 데리고 그 강을 건너가지고 한신에게 와요. 한신이 그때 막사한테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방이 자고 있는 한신 곁으로 가가지고 자, 군대를 부리려면 그 호부라는 게 있어야 돼요. 호부는 뭐냐면 호랑이 모양의 도장이에요. 이 호랑이 모양의 도장인데 요거를 반으로 잘라서 아니, 반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은 보통 왕이 가지고 있고 반을 장군에게 줘요. 그럼 그걸 그 호부를 가지고 있는 장군이 군사 책임자가 되는 건데 자, 이 한신이 가지고 있던 호부 반쪽을 어떻게 써요, 유방이? 뺏어요. 그러니까 한신은 자기 부하이긴 하지만 이미 자기 그 뭐랄까 통제를 벗어나서 여기서 많은 공을 세웠죠. 그죠? 그러면서 병사들에게 인기가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유방 입장에서는 자기 부하지만 부담스럽죠. 그래서 한신 자고 있을 때 가가지고 그 호부를 얼른 뺏어요. 그 다음에 이거 내 군대니까 자 너는 자 내가 군사 2,000명 정도 더 줄 테니까 저기 제나라나 쳐. 자 이렇게 해서 유방이 한신의 군대를 어떻게 한다? 그렇죠. 가져간다. 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자 봐요. 왕이 일일이 다 전투에 나가가지고 싸우지 않죠. 전투는 누구를 보내서 시켜요? 장군을 보내서 시키죠. 그죠? 자,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던 사람이 한신이에요. 그리고 그 군대를 준다는 거는 군대는 이제 언제든지 잘만 이제 충성심만 잘 받아내면은 왕한테 또 칼을 돌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위험한 군대인데 그 군대를 나눌 때는 어떤 도장을 나눠준다? 호랑이 모양의 호부를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 호부라고 하는 거는 군대를 부릴 수 있는 그 일종의 그 마패 같은 건데 아무튼 유방은 자기가 지고 있을 때 계속 승리를 이끌면서 한동안 인기도 없고 군대에서 막 이제 충성심을 많이 이끌어내고 있던 한신의 호불호 어떻게 한다? 빼앗는다. 여기까지 할게요.